네, 오늘 저희 깨부책 학당에서 초대한 손님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이 차관입니다. 우리 학교 39회십니다. 그리고 경제학을 전공하고 행정고시에 재경직으로 합격한 후에 경제부처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쭉 일을 하셨습니다. 학구파, 국제파 또 아주 소신파로 통하기도 하고요. 조금 특별히 그 깡다구 있는 공무원으로 회자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서울인상에 꼭 부합하는 그런 공직자 동문들의 어떤 롤모델 같은 분들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 모셨습니다. 박민수 이 차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마스크를 드디어 벗었는데요. 네. 보건복지부 하니까 먼저 제일 떠오르는 게 이게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일상 회복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이제 아마 금년도에는 지금 1단계로 저희가 마스크를 네. 의무에서 권고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 아마 4월, 5월 이렇게 지나면 상당히 이제 안정화를 이루면서 네. 저희들 남아 있는 이제 격리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네. 뭐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의학계와도 충분한 어떤 협의나 아니면 이런 조언들을 듣고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가 또 궁금하기도 그렇습니다. 해요.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하는 모든 이제 방역 정책은 과학 방역 이런 이제 기치를 내걸고 전문가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렇게 네. 정책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다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문이라고 모셔놓고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얘기를 자꾸 여쭤보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좀 네. 송구하기도 합니다. 행정고시 재경직으로 패스하셨습니다. 예. 저희 동기 중에도 뭐 그런 친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근데 보건복지부에 쭉 일해 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산업자원부나 뭐 통상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36회 행정고시로 합격을 했고 네. 원래 재경직렬은 보건복지부에는 가지는 않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입사하는 그 해에 처음으로 복지부에 2자리,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2자리 이렇게 지금의 사회부처라고 하는 곳에도 재경직의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렇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를 지망을 하게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재경직으로서는 제가 이제 복지부에서는 이제 처음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반겨주셨고 또 선배님들이 많이 아껴주셔가지고 네. 그간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예. 남이 안 가는 길을 간다. 예. 이것에 굉장히 요즘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뭐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고요. 제가 이제 전공이 경제학이다 보니까 경제학 중에 미시경제학이나 이제 후생경제학 분야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이제 국민 복지와 관련되는 것들도 경제학의 주제이고요. 예. 또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마침 또 그렇게 기회가 돼서요. 예. 개인적으로는 뭐 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 방송은 이제 후배들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획, 예.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이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들도 그렇고 기획을 잘하려면 도대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네, 그게 궁금해요. 예, 기획 업무를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네. 글쎄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기획을 잘하려면은 전체 사회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열려 있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건복지 업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의 변화의 흐름을 늘 같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통섭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만 좀 기획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기획을 맡다 보니까 또 그런 공부들을 또 많이 해야 됐고,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제 개인 역량이나 이런 데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폭넓은 시각을 가져라. 예. 예,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깡다고 있는 이거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소심파 공무원으로 예. 알려져 있고 그 평판이 있습니다.
글쎄요, 직업의 세계에서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 정말 필드에서 우리가 이 소신을 갖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어쩌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됐습니까? 아, 예, 아마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은 제가 예. 이제 보험 정책 과장 때 음. 어떤 이제 정책 때문에 의료계랑 조금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예, 근데 이제 보통은 소관부처 업무의 이제 주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해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료계라는 것이 그래서 소통을 잘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 공무원으로서의 또 중요한 자질인데 그때 당시에는 정부 정책상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네. 그게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소신을 굽히거나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끝까지 그 유지를 하면서 아마 그때 당시 포괄수가제 때문에 제가 TV 토론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 눈에 좀 비쳤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별명이 붙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책은 사실 그 이후에도 잘 정착이 돼서 네. 지금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결과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차관님의 그 앞을 내다보는 게 맞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꼭 맞았다 틀렸다 이런 네. 거라기보다는 예. 그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도달이 됐으면 예, 그 소신을 지켜서 끝까지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건 좀 사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주택 차관으로.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사실 질문이 되게 우문입니다. 네, 네. 현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게, 아니, 왜 무주택이세요? 경제를 전공을 하셨는데. 경제학을 전공하니까 경제를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재테크도 또 그렇고. 예, 근데 글쎄요, 뭐 현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신경을 많이 못 썼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을 하는데 너무 바빴고 예, 또 거기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겨를이 잘 없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30년 지금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한 7년 반을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예, 무슨 일로요? 뭐 유학도 갔고 그다음에 또 국제기구 이제 세계은행에도 근무를 했었고 주미 대사관에도 근무를 했고 그래서 다 합하면 7년 반이라는 세월을 외국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이런 부동산 시장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쫓아가기가 어려운 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외입니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불만이 있습니다. 예, 거기까 그건 짧게. 네. 자, 이 국민연금 걱정 많이 합니다. 건강보험 걱정도 많이 하고요. 어떻게 네. 보면 국민들 특히 나이 먹어가는 그 고령층일수록 저 연금에 대한 걱정은 더 큽니다. 네. 자,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고갈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부는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이 너무 방대합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은 우리 국민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추적인 제도이고요. 네. 이것은 반드시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 세대들도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연금 재정은 당연히 수지가 불균형한 상태로 설계가 돼 있는 거라서 네.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개혁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연금 제도만 놓고 보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되고 또 일하는 연령을 늦춰야 되고 이게 답은 뻔히 나와 있는 것인데 네.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그렇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국민들의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네. 또 예전에는 60세, 65세 이러면 노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노인이었죠. 이제는 제가 보기엔 청년이거든요. 네. 더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더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또 노동시장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금 개혁은 연금 자체만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이 개혁이 돼야 되고 또 제2, 제3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체계가 돼야 되는 등 교육도 같이 개혁이 돼야 되는 문제라서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의 개혁과 연결돼 있는 과제이고 그렇게 해서 돼야만이 연금도 원활하게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제들은 이미 새 정부에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이라는 화두를 또 대통령께서 던지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개혁들이 다 함께 이루어지면은 연금개혁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 나름의 공직관 내지는 공직자 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공직 생활을 한두해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슴속에 담고 지금까지 걸어온 그 어떤 공직자상 나의
예, 이게 어떤 곳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공직자상,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관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뭐 보수가 높은 직종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 되기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은 했었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또 그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제 공직에 글을 걸었고요. 그러면 이제 공직자가 누릴 수 있는 직업으로서의 장점은 높은 자리에 승진하는 것인데 네. 제가 30년 공직 생활하면서 일에는 전념을 했지만 어느 자리에 가고 승진을 빨리 하고 하는 거에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경을 끄고 살았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사실은 성과가 더 나오더라고요. 예.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네. 그게 제가 상급자가 돼서도 우리 이제 부하 직원들이 승진이나 이런 데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걸 보면 그렇게 목을 별로 매죠. 좋아 보이지가 않고요. 그런 예. 걸 보면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지 뭘 자기 승진이나 자리 얘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 좀 처음에 공직 생활 시작하고 나서 사무관 때 그런 어떤 생각이 조금 정립이 됐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일을 열심히 했고 제가 높이 못 올라가더라도 내 일에 충성을 다해서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합당하면 나의 인생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성과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승진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꼭 공직관이라기보다는 어느 직업에 있던 간에 자기가 맡은 일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자기가 설립한 기준에 맞게 일을 하다 보면 그 경제적 보상이나 기타 다른 것들도 거기 뒤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을 즐겨라 이런 얘기를 네.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차관님에 있어서는 일을 즐겼다고 보시나요? 예, 뭐 저는 일을 재미나게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 와서 최초의 뭐 재경직이다 이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일도 재미나게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들은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네. 스피드 문제 풀듯이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고등학교 동기 중에서 가장 그리운 친구가 있습니까? 아, 예. 제가 3년간 고교 생활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강영윤이라는 친구가 제가 1학년 때 네. 그 부인데요. 네. 그 친구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제가 공직을 걷게 된 동기도 그 친구 때문입니다. 큰 영향을 줬군요. 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같은 사람은 너 개인의 삶의 영달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 친구가 한 말인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좀 많은 그 영향을 줬습니다. 부담도 됐지만은 차관님을 잘 본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래서 그럼 내가 나만의 영달이 아닌 삶을 뭘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어린 나이에는 이제 그러면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요. 예, 네. 그때부터 공직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고 그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잊지 못할 은사 또 그 이유는? 예, 은사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연속해서 담임을 맡으셨던 이재명 네. 선생님이시고요. 뭐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 그 이재명 선생님께 많은 가르침도 받았고 무슨 과목이십니까? 지리 과목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고3 때 네. 사실 고3은 이제 입시 시즌이라 음, 사실은 반장, 부반장 이런 거 서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아시고 이제 선생님께서 반장을 누구를 지명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좀 그랬는데 제가 손을 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예. 아니 왜 반장을 지명을 하시냐? 선거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것을 또 받아주셨어요. 예, 그래갖고 선거를 했는데 네. 그렇게 해놓고 제가 반장 떨어지면 좀 그랬을 텐데 반장이 또 됐어요. 재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게 옳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이고 왜 그랬을까 뭐 그냥 저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었어도 됐는데 이런 생각도 네.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 어린 학생의 그런 어떤 이의 제기 이런 것들을 또 흔쾌히 받아주시고 네. 해서 제가 아마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을 해서
이재명 선생님 기억에 네. 남습니다. 예. 서울고 시절에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잊지 못할 추억이요. 뭐 추억이 많습니다. 추억이 많은데 제가 오늘도 여기 서울고 앞에 오면서 생각나는 거는 그때는 왜 그렇게 배가 고팠던지 네. 점심 그러니까 도시락을 2개 싸들고 다녔는데요. 네네. 2교시 끝나면 점심을 먹었어요. 저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건. 이제 저녁 도시락은 점심 시간에 먹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음. 여기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네. 우동하고 김밥 이런 거 사 먹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내면서 또 이제 저녁 시간에는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남습니다. 예. 자, 서울고는 나에게 무엇이다. 무엇이다. 그 괄호거든요. 보기를 채워주시죠. 예, 서울고는 저는 참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을 참 인생의 큰 행운으로 예, 그렇게 여깁니다. 서울고는 저에게 샘물입니다. 네, 샘물입니다. 자, 서울고 시절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난 무엇을 얻었다. 그 서울고가 왜 저한테 샘물이냐면 저는 샘물은 그런 거 아닙니까? 목마를 때 예, 목을 예, 축이고 예.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휴식을 취하면서 사색에 젖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이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학교를 다니면서 서울고를 다니면서 공직자의 꿈을 키웠고 또 졸업 후에는 그부들과 또 많은 선후배들 이 연결되면서 지금도 많은 도움도 받고 있고요. 또 네.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많은 힘을 또 주고 계시고 예. 그렇게 해서 샘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 하신 말씀에. 자, 오늘 뭐 좀 짧은 시간이 아닌가 해요. 근데 하여튼 바쁘신 그 와중에도 이렇게 깨부채 각당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길이 남는 공직자로서 큰 일을 더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네. 서울고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깨부책 학당의 손님은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동문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깨부책 학당이었습니다.